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조국 장관은 아마도 법원 판결까지 장관에서 사퇴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국 장관이 공식적인 답변을 보면 설령 조국이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는 장관에서 버티겠다, 이런 뉘앙스로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와대와 민주당 핵심 사이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한국일보가 묘한 기사를 썼습니다. 조국 장관의 11월 초 사퇴설 보도를 한 겁니다. 기사를 읽어보면 상상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 지금 조국 장관의 11월 사퇴설이 나오는 걸까요? 11월 초 사퇴설도 나옵니다. 자, 지금 조국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말 못할 어떤 관계 또는 운명 공동체 같은 그런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들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2년여 했던 사람입니다. 그동안 조국 가족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문다혜 씨나 문준영 씨 혹은 김정숙 여사의 친인척까지도 다 챙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뭔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움을 줬다거나, 공개할 수는 없지만 빚을 졌다거나, 약점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운명 공동체로 엮였을 수 있다, 이런 추측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구체적인 물증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할 때 조국 장관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것과 별도로 정치는 현실입니다. 지금 조국 장관의 존재 자체가 청와대와 민주당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는 여론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아무리 이 사람을 밀고 싶어도 국민의 마음이 멀어지는 순간 힘들어집니다. 지금 그 중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처지입니다. 조국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임명할까 아니면 임명하지 말까의 순간에도 이런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만, 일단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에 현 정부로서는 쉽게 사퇴라는 카드를 내보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무엇보다 자진 사퇴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국 장관의 태세를 보면 한번 붙어보자, 윤석열 총장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그런 식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이 시나리오를 갖다가 우리가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조국은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장관을 계속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지켜줄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초부터, 이번 주 초죠, 그러니까 이번 주 초부터 여권 고위관계들 사이에서 조국의 11월 사퇴설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때문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상당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2.4%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얼미터나 갤럽조차도 42% 정도, 그러니까 40% 초반으로 내려왔습니다. 한때 83%까지 나왔던 문재인 지지율이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조국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리얼미터에서 한국당과 지지율 격차는 거의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지고 있고, 갤럽도 한참 차이가 컸지만 이제는 10%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내년 총선이 반년 남았습니다. 이대로는 위험하다는 위기감이 여권 핵심부에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의 원래의 계산입니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을 대권주자로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낙연 총리는 호남 출신입니다. 유시민, 조국은 영남 출신입니다. 특히 유시민 이사장은 대구 쪽이기 때문에, 경북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지도를 많이 빼앗기는 힘듭니다만 조국 장관은 다릅니다. 부산 출신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조국 장관이 대권 카드로서 괜찮다, 쓸만하다는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호남표는 당연히 가져오는 것이고 영남표 일부를 가져오려면 부울경 출신의 주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조국을 대권 주자로 키우자는 이야기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외로 조국 장관이 임명되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수많은 비리 의혹들 때문에 지금 조국 장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과 청와대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조국을 언제까지 장관으로 끌고 가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퇴로입니다. 어떻게 조국을 명예롭게 퇴진시키느냐. 지금도 여권에서는 조국 장관을 명예롭게 장관에서 퇴진시키고 내년 총선에서 부산 출마를 시키고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까지 내보낼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 모양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 사람들의 일장춘몽에 불과할 겁니다. 만약 내년 총선에 조국이 부산에 출마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총선 프레임이 조국 대 반조국으로 짜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위기라면 선거는 해보나 말합니다. 최근 부산, 울산, 경남 TK 지역에서 한국당의 지지율은 급속도로 올라갔고 민주당은 급락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조국을 부산 지역 총선에 내보내는 것은 바보짓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명예로운 장관 퇴진입니다. 송영무가 그랬고, 자, 일단 사법개혁을 완수한 뒤에 명분을 줘서 조국을 장관에서 내려오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논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한국일보 기사도 그런 쪽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 사퇴할 명분을 주자. 그 명분이라는 것은 사법개혁입니다. 자, 요즘 민주당 소속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이 구체적인 날짜까지 거론하면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지금 밑자락 판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야당은 반발합니다. 선거법 개정안부터 먼저 하기로 했는데 왜 지금 사법개혁안을 들고 나오느냐.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은 안중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빨리 사법개혁안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조국 장관을 퇴진시키고 그 다음에 총선을 치르자는 이런 계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한국일보는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조국에게 개혁이라는 명분을 주고 명분 있는 퇴진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관을 그만두고 내년 총선에 출마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키우자. 그렇지만 이것은 탁상공론일 뿐입니다. 부산 지역의 여론은 조국에게 대단히 불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조국의 11월 퇴진은 조국 장관 본인한테는 상당히 고난의 길을 여는 그런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법무부 장관에서 내려오는 순간 조국과 조국의 아내 정경심 그리고 아들, 딸들은 검찰에서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고 할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검사들에게는 상당한 공포입니다. 본인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법무부 장관을 기소한다? 법무부 장관의 아내를 기소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 여부가 다음 주에 달려 있습니다. 자, 4번이나 정경심 씨를 소환했기 때문에 이제 검찰은 결정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물론 워낙 특별하게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만 바로 영장을 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영장을 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국민들의 어마어마한 역풍을 맞을 겁니다. 이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조문아이들은 다 구속시켜놓고 예를 들어서 조국 동생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 웅동학원의 웅동중학교에 교사를 모집하면서 그 교사의 부모로부터 1억 원씩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시험지를 미리 유출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웅동학원 이사장인
조국의 모친, 운동학원 이사인 조국의 아내, 그리고 사무국장인 조국의 동생이 개입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브로커처럼 실질적으로 돈을 전달한 그 전달책 2명은 500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것 같은데 그거 받았다고 구속이 됐습니다. 2명이나. 그런데 정작 2억 원을 받은 몸통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지금 국민 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조국 장관의 기소까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만 장관이 기소당한다?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 그럴 경우에도 대법원 판정까지 기다리겠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때까지 문재인 정권은 골병이 될 겁니다. 견디기가 힘들 겁니다. 따라서 이 조국의 11월 사태에서는 힘을 받으면서도 또 의문부호가 붙는 겁니다. PK 민심은 돌아섰고 조국을 내년 총선에 출마시키느냐 대권 후보로 키우느냐 이것은 이제 망상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도 일단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줘서 당당하게 사퇴시키겠다는 건데 그게 말이 됩니까? 장관 임명된 지 얼마 됐다고 사법개혁을 자기가 했습니까? 이미 패스트트랙에 사법개혁 관련 법안은 올라가 있습니다. 조국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이미 다 나온 이야기들 뭐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겠다. 특수부를 줄이겠다. 이런 것들 예전에 다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뭐 한 게 있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은 아마 화가 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지금 청와대나 민주당이나 여론을 살피고 있을 겁니다. 여론조사가 지금 공개된 것들 갤럽이나 리얼미터도 있지만 나름대로 독자적인 조사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민심이 상당히 이반됐습니다. 이 갤럽이나 리얼미터에 잡히지 않는 여론은 여러분들 주위에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청년들이 등을 돌렸고 이제 40대 정도 남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30대 일부 40대. 그렇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퇴 명분을 먼저 주고 11월 초에 조국 장관이 그만둘 것이라는 이런 시나리오가 그려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와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조국 장관 거취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국일보는 보도합니다. 자, 여론상 문제가 있다. 명예 제대를 시키자. 이게 문재인 스타일이긴 합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 다음에 잦은 말실수와 귀무사 계엄령 문건 보고 누락 등으로 비판을 받았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런 케이스입니다. 다 나름대로 시간을 끌고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상당히 오랫동안 장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조국은 지금 임명된 지 얼마 됐습니까? 한 달요? 그런데도 그 퇴진을 명예롭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비웃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 공개적으로 조국의 11월 초 사퇴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봅시다. 아마 문재인 정권도 조국 때문에 견디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조국 가족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